교과서 62쪽 몽골 제국과 명시기의 국제 질서를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몽골 제국입니다. 몽골 초원에서는 이제 갑자기 영웅이 출현하죠. 부족 단위로 생활하던 이 유목민들에게 갑자기 이제 영웅이 출현해서 이제 이 부족 사회를 통합하면 강력한 이제 기마군단이 형성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농경민족을 압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세기 말에 이제 태무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무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제 최고의 쇠로 만든 인간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흩어져 있던 이제 몽골 부족을 이제 하나로 통합합니다. 그래서 뭐 서쪽에 오이라트족, 타타르족, 뭐 남쪽에 케레이트족, 몽구트족, 북쪽에 메르키드족, 이렇게 이제 흩어져 있던 이제 몽골 부족을 이제 하나로 통합하죠. 그리고 이제 1206년에 몽골의 전통 부족장 회의인 쿠릴타이에서 칸으로 선출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이제 징기스칸으로 바뀌게 되는데, 징기스칸의 뜻은 이제 우주의 지배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징기스칸은 나라 이름을 예케 몽골 울루스, 그래서 대몽골 제국이라고 이제 부르고, 그리고 이제 이 강력한 군사 조직인 1500호제를 만듭니다. 1500호제. 그래서 이 1500호제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사진을 잠깐 보시면 이제 이 징기스칸은 이제 직직사입니다. 중국 국가박물관에 있는 사진이고, 이 1500호제는 기존의 이제 부족제도를 해체하고 오로지 징기스칸에게 충성을 다하는 용맹한 전사들만 이 구성한 이제 부대가 이 1500호제입니다. 그래서 십진법에 따라서 이제 이 1500호로 이제 구성을 하고, 그 우두머리를 1005장, 100호장, 10호장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 그 1005장, 100호장, 10호장의 자식만 따로 뽑아서 1만 명의 이제 캐식을 만드는데, 이 캐식이라고 하는 이 군대는 바로 이 징기스칸을 가장 가까이에서 호위하는 친위 부대가 이제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강력한 이제 군대를 만들었으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정복 활동에 나서야 되겠죠. 가장 먼저 이제 이 징기스칸이 정복한 나라는 이제 몽골 서남 쪽에 있었던 서하죠. 그래서 이제 1227년에 이제 서하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금나라를 공격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중앙아시아 호라즈만국이라고 있습니다. 이 호라즈만국은 이제 동서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했던 이제 이슬람 국가인데, 이 징기스칸은 처음에 이제 호라즈만국과 평화적으로 이제 무역을 하려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호라즈만국의 술탄이 이제 사신을 죽여버리고 이제 무역을 이제 거부하죠. 그래서 징기스칸이 이제 대노를 해서 강력한 이제 자기 자신의 천호제 백호제 군대를 끌고 15만 대군으로 이제 이 호라즈만국을 쳐들어가서 이 호라즈만국을 이제 하루아침에 멸망시켜버리죠. 그래서 찬란했던 동서무역을 통해서 찬란했던 이슬람 문명을 꽃피웠던 호라즈만국을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멸망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금나라를 본격적으로 이제 이 징기스칸이 공격하다가 66살의 나이로 말에서 떨어져서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 이 징기스칸이 일으킨 이 정복 활동은 누구에게 계승이 될까요? 바로 징기스칸의 후손들에게 이제 이 계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지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를 이제 보시면, 바로 이제 이 징기스칸 다음에 이 예케몽골 울루스, 몽골 제국의 이제 제2대 칸이 이제 오고타이 칸인데, 어쨌든 이제 그 후손들에 의해서 이제 이 유라시아 대륙까지 이제 이 징기스칸의 후손들의 부대가 이제 정복 활동을 벌이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 여기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 이제 이 그 중앙아시아 일대 이제 이 오고타이 항국,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차가타이 항국, 남러시아 일대 킵차크 항국, 서남아시아 일대 이제 일한국. 그래서 이제 이 오고타이 항국 또는 이제 우구데이 항국이라 그러는데, 이 차카타이 항국이 이제 병합이 되죠.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몽골 제국과 이제 사한국 또는 사칸국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는, 자, 이 어마어마한 이제 영토를 이제 이 몽골 제국이 건설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고타이 칸이 있는데, 몽골의 제 2대 칸입니다. 이제 징기스칸의 셋째 아들인데, 이 오고타이 칸 때 이제 고려를 이제 쳐들어오죠. 바로 이제 몽골 사신 저고요 살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고려를 쳐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금나라를 1234년에 이제 멸망시키는 게 바로 이제 오고타이 칸이 되겠습니다. 오고타이 칸.
자, 그리고 이제 이 몽골의 5대 칸, 바로 이제 이 쿠빌라이 칸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쿠빌라이 칸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를 좀 하나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쿠빌라이 칸 때 고려가 이 몽골에 복속을 하죠. 1270년 이제 개경으로 수도를 다시 환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쿠빌라이 칸 때 남송을 이제 이 멸망을 시킵니다. 1279년이고. 그래서 유목민족 최초로 중국 전체를 이제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이 몽골 제국이 되겠다. 몽골 제국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쿠빌라이 칸 동그라미 친 데다 이렇게 화살표를 빼서 이 쿠빌라이 칸은 나라 이름을 원나라, 중국식 국명인 원나라로 정하고, 원래 이제 이 오고타이 칸 때 사실 이제 이 몽골은 부족제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수도가 그렇게 큰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2대 칸인 오고타이 칸은 이 카라코룸, 이 카라코룸으로 수도를 정했었는데, 이 쿠빌라이 칸은 이제 수도를 카라코룸에서 오늘날 중국 수도인 베이징, 당시 이름은 이제 대도로 수도를 이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고려한테 항복을 받아낸 직후 여몽연합군을 조직해서 두 차례 이제 이 일본을 이제 쳐들어가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 태풍으로 인해서 이제 이 실패를 하게 되죠. 자, 1차 침략은 이제 1274년인데 고려한테 항복을 받아낸 직후이기 때문에 이제 주로 여몽연합군 4만 명이 900척의 배에 나눠 타고 바로 이제 여기 보면 마산 하포구를 출발해서 쓰시마섬을 거쳐서 일본의 관문인 하카다만으로 이 공격을 이제 하러 가게 되는데, 여기 이제 이 가마쿠라 막부의 무사들이 여기 이제 이 전국에서 다 와서 집결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낮에는 이 가마쿠라 막부의 무사들과 여몽연합군이 이제 전투를 벌이다가, 여몽연합군이 이제 밤에는 이제 배에 올라탔는데, 그날 밤 마침 이제 이 폭풍이 불어닥쳐서 200척의 배가 침몰하고 이제 13,500명이 이제 몰살당하는 그런 이제 일본 1차 원정에 이제 실패하게 되는 게 바로 이제 1274년 이제 1차 원정이 되겠습니다. 자, 1279년에 이 남송을 이제 정복하고 나서는 남송군대, 강남군이라고 하는 이제 남송군대까지 동원을 하게 되는데, 1282년에 여몽연합군 남송군대 15만 명이 4,400척의 배에 나눠 타고 역시 이제 이 하카다만으로 이제 진격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하카다만에 상륙도 못하다가 마침 또 뭐가 불어닥칩니다. 닥칩니까? 태풍이죠. 그래서 태풍으로 이제 바닷속으로 꼬르륵 이제 가라앉아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2차 원정도 이제 실패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일본은 이제 이 2차 원정 이 2차 원정 때 일본을 이제 막아준 태풍을 바로 이제 이건 신이 내린 바람이다. 신이 내린 바람 뭐라고 부르죠? 신바람, 신풍이라고 부르죠. 일본 말로 가미카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 2차 대전이죠. 그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전쟁 때 이제 이 일본이 이제 미국하고 전쟁을 벌일 때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천황의 이름으로 정말 이 만취 상태로 비행기를 음주운전을 해서 이제 몰면서 미 태평양 함대에 그대로 꼬라박는 이 특공대를 우리가 가미카제 특공대라고 이제 하죠. 그 가미카제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신이 내린 바람이다. 그래서 원래 일본은 자신들의 나라를 신이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강했는데, 이러한 여몽연합군의 몽골의 2차 일본 원정 실패로 인해서 일본에서는 신국 의식이 더욱 강화되더라. 이렇게 필기를 꼭 해놓겠습니다. 신국 의식이 더욱 강화되더라. 이렇게 좀 써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몽골군은 역시 세 차례 바로 이제 이 대월, 당시 이제 이 대월은 쩐왕조입니다. 쩐왕조 대월을 이제 침공을 했는데, 세 번이나 똑같은 사람이 이제 이 몽골군의 침략을 다 막아냅니다. 바로 몽골의 영웅인 쩐흥따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쩐흥따오. 우리나라로 치면 을지문덕 장군, 강감찬 장군, 이순신 장군을 합쳐놓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 차례나 이 몽골군의 침략을 막아냈고, 특히 이제 마지막 3차 전투에서는 그 대월의 탕롱, 대월의 수도인 그 탕롱, 지금의 하노이입니다. 거기에 이제 바이땅강에다가 이제 바닥에다가 이제 말뚝을 박아놓고 물을 쫙 빼서 이제 몽골군의 함선을 다 침몰시키는 그런 이제 이 베트남의 영웅이 바로 대월의 영웅이 쩐흥따오. 베트남 곳곳에 이제 이 쩐흥따오의 동상이 이제 이렇게 서 있죠.
쩐흥따오라고 쓴 겁니다. 이거 트란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베트남식 알파벳은 이게 쩐입니다. 쩐흥따오. 자, 몽골의 3차 침략을 다 막아냈으니 이 베트남 어떻겠습니까? 바로 사기가 아주 고양되겠죠. 사기가 고양되겠죠. 그래서 민족적 자긍심이 아주 높아져서 베트남 고유의 문자인 쯔놈으로 쓴 그 문학이 유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반후, 쩌낭주의 그 레반후라고 하는 사람이 또 30권의 대월삭이라고 하는 역사서를 이제 편찬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제 고려는 몽골한테 항복을 했지만, 어쨌든 이제 이 몽골의 6차 침략을 이제 이렇게 막아내면서, 이 민족적 자주의식이 고려에서도 이제 강화되면서, 단군을 이제 시조로 인식하는 역사책들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련스님이 쓴 삼국유사. 여기 이제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쓴 지금 남아있는 가르장 오래된 역사책. 바로 이제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쓰고 있는 역사책 중에는 가장 오래된 게 이련의 삼국유사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단군 신화가 들어있는 이승유의 제왕원기죠. 그래서 이제 몽골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제 민족적 자주의식이 고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그 다음에 이제 이 쩌낭조 대월에서도 이제 그런 민족적 자주의식이 이제 강화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시 관련된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재작년에 그 내몽골 자치구에 이제 갔다 왔죠. 중국의 그 랴오닝성의 성도 심양입니다. 이 심양역에서 밤에 이제 이 침대 열차를 탑니다. 그래서 한 1박 2일을 이제 이 초원으로 몽골 초원으로 이제 달리게 되는 거죠. 아침에 이제 이렇게 이제 도시락도 사 먹는 우리 형님이 계시고, 이렇게 이제 이 침대 열차 한 칸에 이제 6명이 이제 잘 수 있는 침대 열차를 타고 16시간 이상을 달려서 바로 이제 허린거러, 이 지명 자체가 이제 몽골식 지명이죠. 이 허린거러 역에서 내려서 다시 이제 여기서 택시를 잡아 타고 한 2시간 정도를 이제 달려가면 우라카이 초원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우라카이 초원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이 몽골의 황제들을, 원나라의 황제들을 이렇게 돌로 조각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몽골과 원나라의 병사들을 이제 아주 거대하게 조각해 놓은 그런 유적지가 나오죠. 몽원병진이라고 하는 그런 유적지인데, 여기 보시는 이 가장 큰 그 얼굴이 바로 이제 이 몽골 제국을 건설했던 징기스칸이고, 그 다음 이제 크기의 이 얼굴이 바로 이제 원나라를 세웠던 쿠빌라이입니다. 원세주 쿠빌라이죠. 가까이서 보면 이렇죠. 이게 이제 징기스칸, 쿠빌라이, 그 다음 이제 몽골의 황제들입니다. 사람보다 이제 거의 2배에 가까운 그런 이제 몽골의 기병들 이렇게 조각을 해놨고, 여전히 이제 이 내몽골 자치구에는 이제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이 가축을 이 계절에 따라서 오가면서 이제 기르는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아마 말을 타고 이렇게 이제 이 가축을 몰았다면, 지금은 이제 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 가축을 모는 모습이 굉장히 상당히 이채로웠습니다. 이 점프샷도 한번 찍었고요. 그 근처에 있는 이제 징기스칸이 이제 좀 어렸을 때 보르테라고 하는 이제 이 아내를 만나기 전에 이제 이 지역에 들려서 먹었다고 하는 샘물, 바로 포림천 유적지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징기스칸의 이제 동상이 되겠죠. 처음으로 직직동도 한번 볼까요? 바로 이제 이 몽원 병진이라고 하는, 자, 징기스칸과 쿠빌라이의 모습이죠. 한국인이 여기에 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여기에 선생님과 우리 형님이 처음 갔었고, 지금 이제 이렇게 양떼를 몰아가고 있는, 지금 이제 내몽골 자치구에 유목생을 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 63페이지 교역망의 통합과 교류로 넘어가겠습니다. 몽골 제국은 이제 넓은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역참이라고 하는 걸 설치했다. 역참. 그래서 이제 역참이라고 하는 것은 오고타이 칸 때 정비된 것으로서 6만 킬로미터의 도로에 원 제국 내에서만 1,400개가 있었다 그러죠. 역참. 자, 그래서 이제 30km마다 역참을 둬서 중앙에 이제 공문서를 이제 이 원제국 내 지방으로 이제 빠르게 이제 공문서를 이제 이 전달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역참을 이용하려면
그 밑에 나오는 이제 이 패자, 중국말로 이제 파이자라고 하는 이제 역참 통행증이 이제 필요했었고, 여기서 이제 이 역참에서 식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숙소를 이제 제공을 받고, 또 이 말과 마차를 이제 이렇게 갈아타는 것이 바로 이제 역참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제국 전역에 이제 역참을 설치를 했었고, 사실 이제 이 유럽에서 역참을 따라서 이제 원 나라로 이제 들어온 대표적인 이제 이탈리아 사람이 바로 마르코 폴로죠. 그 마르코 폴로가 이제 원나라 쿠빌라이 밑에서 한 13년, 14년 정도 일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전쟁에 휘말려서 이제 깜빵에 갇혔다가 구슬로서 쓴 그 여행기가 바로 이제 동방견론록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몽골 제국의 등장으로 이 초원길이나 비단길의 동서교육을 독점하거나 방해하던 국가나 세력이 사라져 동서를 잇는 교역망이 안정화되었다. 동서교역망이 통합되고 안정화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이 초원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단길, 실크로드는 이제 하나로 이제 몽골 제국 내에 이제 통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몽골 제국 원제국이, 이 바닷길은 이제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했지만, 이 동아시아 교역망이 자연스럽게 동남아시아 교역망으로, 동남아시아 교역망이 인도 교역망으로, 인도 교역망이 이 아라비아 교역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이제 이 몽골 제국 내에서는 이제 이 초원길, 그 다음에 사막길, 바닷길 등, 이런 이제 이 교통로들이 이제 안정화되면서 이제 동서 교역로가 이제 통합됐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특히 이제 이 중국의 이제 동남 해안가에 항저우, 뭐 취안저우, 광저우, 여기 뭐 밍저우 이런 그 해안 도시에는 이 시박사를 설치했다. 이 시박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당나라 때부터 설치한 해상 무역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입니다. 이게 시장 시자에다가 선박 박자인데 바로 이제 이 해상 무역과 선박을 관리하는 관리 감독 관청이다. 그래서 해상 무역이 발달하면서 이 시박사를 설치를 했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여기다 이제 원나라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 취안저우 네모치고 시박사에다가 좀 네모를 치겠습니다. 자, 동서 교역망이 연결되고 안정화되고 교역이 발달하자 단일화폐의 필요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몽골 제국은 교초라고 하는 이제 지폐를 발행합니다. 교초에다가 네모를 치겠습니다. 이 몽골 제국 때 처음 이 지폐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송나라 때부터 이제 교자, 남송 때 회자, 그 다음에 이제 몽골 제국에서는 이제 교초라고 하는 지폐가 나오는데, 이 교초는 이제 쿠빌라이 칸 때 발행한 지폐죠. 언제든지 금이나 은으로 교환할 수 있는 이제 안정적인 화폐였다. 그래서 몽골 제국 전역에서 널리 유통되었다. 밑줄을 좀 치겠습니다. 자, 동서 교육의 영향으로 문물교류도 이제 활발해졌다. 그래서 밑줄을 치겠습니다. 서아시아의 천문학, 역법, 수학, 지도학 등이 원에 소개됐고, 그 영향으로 이제 수시력이라고 하는 이제 달력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서아시아의 이제 천문역법의 영향을 받아서 원나라 곽수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달력이 바로 수시력이죠. 그래서 이제 이 수시력은 1년을 365.24251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인데, 바로 이제 이 수시력을 이제 고려가 이제 갖다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슬람의 과학은 이제 원나라를 거쳐서 고려에 전해졌다. 특히 이제 조선에서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이제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그다음에 이제 조선의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역법인 칠정산 등을 제작하는데 큰 영향을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화약, 나침반, 인쇄술 등도 서아시아와 이제 유럽에 전파됐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몽골 제국 시기에 이제 동서 교류가 이제 활발해졌는데, 사실 이제 이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 이상이죠. 2천만 명 가까이 이제 죽음으로 몰게 했던 14세기 전반의 흑사병도 사실 이제 이 동서 교류의 결과죠. 이게 이제 이 운남 지방의 풍토병입니다. 그래서 몽골 기병이 이제 운남 지방에 갔다가 말꼬리에 패스트균을 이제 달고 다시 이제 유럽 원정을 갔다가 그 패스트균을 이제 유럽에다가 전파를 시킨 거죠. 그 결과 이제 유럽에 한 2천만 명 가까운 이제 사상자를 내게 된 게 바로 흑사병. 이 흑사병도 사실 이제 동서 교류죠. 자, 몽골 제국까지 공부를 했습니다.